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정지민입니다. 오늘은 2022년 식품업종 트렌드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미 거의 다 지난 해를 왜 얘기하냐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파악하고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하게 딱 3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에 앞서서 근 몇 년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였죠. 네, 아직까지도 확진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11,040명 확진이고 4일 연속 전주보다 상승했다고 하죠. 재유행이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는 혼술, 홈술 이런 트렌드에 맞는 단어들도 많이 생겨났죠. 이러한 것들이 다 마케팅적 요소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소재나 이미지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엔데믹에도 와인, 위스키 매출 껑충, 마트 이어 편의점까지 경쟁력 가세,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숫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우상향 하고 있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상향하는 종목 올라타셔서 이득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저는 좀 실패하긴 했는데 여튼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엔데믹에 또 어떤 종목들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HMR을 넘어 RMR로입니다. 그럼 HMR은 뭐고 RMR은 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게 굳이 있어 보이게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HMR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MR이 뭐냐?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쉽게 말하면 그냥 간편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간편식 시장이 성장했는지 알 수 있겠죠? 원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던 시장인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RMR은 뭐냐?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 이게 HMR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간편식 맛있고 좋은데 맛집이나 유명한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 식당이나 셰프 아니면 그들의 레시피로 만든 이런 간편식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주로 간편식들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먹고 싶은 것을 가격이나 배달료 상관 안 하고 시켜 먹을 때 나 어른이다, 성공했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RMR이 HMR 상품들에 비하면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성장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준비를 해주실 때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RMR과 HMR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고 이제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정 간편식 시장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인 가구가 7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당연히 간편식 시장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약 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는데 시장이 커진 만큼 간편식 시장의 경쟁 또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비용을 써도 즉각적으로 효율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즉석 식품들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즉석 섭취식품은 말 그대로 사자마자 바로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도시락, 김밥 등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단순한 상품들을 넘어서서 국부터 탕, 찌개류 등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편식이지만 요리를 직접 한다는 기쁨과 재미도 제공할 수 있는 밀키트가 있고 또 캠핑이나 피크닉 등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나온 신선 제품들까지 다양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집밥 수요 증가, 맞벌이 및 1인 가구 증가 등 여러 이유로 간편 조리 세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즉석 조리 식품의 유형으로는 한 끼 식사 대용이 가능한 제품이 가장 큰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 음식 문화가 많이 노출이 되고, 또 SNS 상에서 꾸준히 먹방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직접 먹어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탄수화물은 낮추고 단백질은 높이고입니다. 전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은 단백질 식품, 올해도 지속 성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충제가 건기식 시장의 2% 미만이나 신장률은 30%에 육박한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원료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하면 뭐냐? 대표적으로 닭가슴살이 있죠. 그냥 HMR이 성장하는 추세라 닭가슴살도 자연스럽게 올라탄 것이 아니라 서구화된 식단, 다이어트, 코로나로 인한 건강 이슈 등등 닭가슴살은 여러 카테고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아이템으로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 보던 퍽퍽하고 맛없는 닭가슴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닭가슴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닭가슴살이라도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노출할 것인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유입이나 전환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닭가슴살 외에도 단백질 식품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보면 음료, 영양제, 건강식품 등이 있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트렌드가 눈에 띄게 강해진 추세입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운동을 습관화하면서 일상의 목표로 삼는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와 같은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SNS상에서 마치 밈처럼 자리 잡으면서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광고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초신선식품 새벽 배송, 물 만난 온라인 유통. 신선식품이 대역전극의 주역이다. 아니 근데 아까는 젊은 세대는 간편식을 즐긴다고 했는데 팜투테이블은 또 뭐냐?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신기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쇼퍼입니다.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 등록된 내용인데요.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소비를 지출하는 5060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베이비 부모와 쇼퍼의 합성어로 부모 쇼퍼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뒤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소비를 적극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 여전히 MZ세대가 온라인으로 많은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온라인 채널 이용 의향을 보면 X세대와 58세대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장을 보러 가면 카트도 끌고 뭐 이것저것 박스에 담고 차에 싣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근데 인터넷은 그냥 장바구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장바구니에.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장을 보러 가면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마켓컬리 같은 데서 사다 보면 내가 요리 해먹을 레시피 재료만 장바구니에 딱 넣어서 사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MZ세대만 잡을 것이 아니라 확장된 타겟층을 공략하는 것도 마케팅적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 세대, 58세대들이 활동하는 마케팅 채널은 어디일까요? 이 세대들은 네이버 밴드, 다음, 카카오 스토리 같은 매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하는 세대별 차이가 엄청 크죠? 다음의 경우는 왜 4050 세대가 사용률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예전에 다음 이메일을 쓰던 연령층들이 이제는 중년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도 다음 한 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SNS 미디어도 다음이나 카카오에서의 중장년 세대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겟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전략을 세우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식품업종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공 사례 레퍼런스들이 있지만 첫 번째 한과업체 A사에 대한 성공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과업체 A사에 대한 문제점은 네이버 광고 중 불필요한 매체에 노출 중이었고 모바일과 PC를 분리하지 않고 상순위에 노출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을 고순위권을 유지하면서 제외 키워드는 활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필요 매체는 오프시켜주고 모바일과 PC를 분리해서 그룹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출 키워드마다 그룹핑하고 제외 키워드를 등록했고요. 계속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관리해서 로아스가 20%대에서 300%대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식품업종에 대한 키워드들과 간단하게 성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다 보면 각 매체들에 대한 특징이나 광고 세팅 방법,
다른 여러 주제로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영상들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세우고 세팅을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